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약 1년간 경매 물건을 올렸는데요. 올리게 된 계기가 경매를 배우면서 아파트는 물론 전원주택 경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하면서 뉴스 같은 것도 보지만 관심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때는 시내 아파트를 보고 어떤 때는 바닷가 주택이나 농지를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보고 그런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도 경매주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 삼아 다니는 건 좋았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택을 못 찾아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고요.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았다가 사시는 분께 핀잔을 들은 적도 있고요. 적정한 주택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유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답변 드리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주택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찾아보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경매 물건을 찾아보는 요령을 공유할까 합니다. 찾아보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1년 동안 제가 경매 물건을 올리는 방법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요. 물건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에 가서 관심 있는 지역과 종류를 직접 물건 상세 검색으로 찾아보는 방법과 또 지도 검색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사건 번호를 이용한 경매 사건 검색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먼저 사건 번호를 찾아서 법원에서는 경매 사건 검색을 활용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건 번호를 찾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다음 부동산을 이용을 합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으로 찾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매로 들어가서 지역으로 검색을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주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차 경매일인 옥천면 용천리 주택을 예로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본 자료가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 경매 회원은 무료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회원에 대해서 한 달에 3건까지는 무료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초보에겐 엄청 고마운 일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3건 중에 2건이 이용 중으로 무료로 열람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들어오면 기본적인 경매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물 등기 등 기본적인 거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물건 현황이 있고요. 임차인 현황도 있고 건물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날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하고 말소기준 등기하고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전입일이나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등기하고 같은 날짜인데요. 다행히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말소기준보다 임차인이 후순위가 됩니다. 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가 돼서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금액은 없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선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말소기준보다 앞에 있으면 낙찰이 돼도 지상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토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말소기준 등기 권리자하고 지상권 등기 권리자가 같은 농협이라서 농협에서 경매 신청할 당시에 지상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소 동의서가 제출돼서 다행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동산으로 가서 다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다음 부동산 들어가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도로다가 찾아보는데요. 같은 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평 주택 단독주택을 클릭을 하면 용천리 주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부동산 회원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맙게도 3건까지는 무료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 현황조사서 등 유료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요. 네이버하고 다른 점이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예상 배당표하고 압류관계, 경매 취하 가능성 여부, 인도 명령 대상 및 명도 소송 대상까지도 자세히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부동산의 경매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어서 서로 보완이 가능해서 두 곳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관심이 있게 되면 위치도 궁금합니다. 지도를 보면 주택 단지로 조성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부로 보이면 좋은데 거리부로는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개략적으로 어디 지역인지 파악을 해보면 양평 시내가 이곳이고요. 학교라든지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봅니다.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등도 확인을 합니다. 사건 내용도 보았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고 위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 정보로 가서 확인합니다.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경매 사건 검색은 로그인을 안 하고 경매 사건 검색으로 확인을 해도 되고요. 로그인을 해서 경매 사건 검색으로 검색을 해서 관심 사건 등록을 하면 나중에 나의 경매 관심 사건으로다가 찾아서 볼 수가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경매 사건 검색에 들어오면 기본 정보 파악을 하고요. 목록도 확인을 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자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경매 일주일 전에야 법원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을 확인을 하고요.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배당 요구는 했는지 등을 검토를 합니다. 앞서서 파악한 대로 전입일이 3월 11일, 근저당권 말소 기준이 3월 10일이지만 후순위로 검토가 됐었고요. 배당 요구를 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소 동의서가 제출이 돼서 지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확인한 것을 다시 법원 자료로다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 공고도 확인을 합니다. 물건 상세 조회에 가서는 기본적인 내용 파악과 또 토지, 건물을 보면서 지적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현황 조사서도 확인을 해서 임차 내역 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감정 평가서로다가 토지와 건물 상태 등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서면 등기부 등본 등 공부를 직접 발급받아서 권리 분석을 직접 해봅니다.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 지적도 등 공부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열람하기로다가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지는 소재 지번으로 찾고요. 건물은 도로명 주소로 찾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발급은 1,000원이고 열람하기는 700원입니다. 저희는 확인만 하면 되니까 열람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한번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종류는 토지이고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76-192번지입니다. 검색, 해당 토지가 나왔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결제하면 회원으로 해도 되지만 간단한 거기 때문에 비회원으로다가 로그인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결제 방법이 나오고요. 카드로 하겠습니다. 전체 동의를 합니다. 결제를 누르면 1시간 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로다가 저장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에다가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요약도 간단하게 보려면 저장을 합니다. 토지 제장, 지적도 등은 다른 곳에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다가 발급받으면 됩니다. 의외로 정부24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24에 들어가면 유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저에 대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종의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처럼 발급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발급을 받으려면 주소를 치고요.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면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누르고 등기부등본하고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맞으면 선택을 하고요. 행정 처리 기관도 선택을 합니다. 건물 명칭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합니다. 처리가 완료됩니다. 문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맞으면 인쇄를 합니다. 지적도도 발급받았습니다. 집원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지적도는 축척을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일반 토지는 1200분의 1입니다. 미리 보기 확인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전입제대를 확인을 했고요. 현황 조사서에서도 임차인과 전입일자 등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전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받으려면 그 건물이 경매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사건 검색을 인쇄를 해서 해당 도로명 주소에 전입세대가 있는지 동사무소에 마련되어 있는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발급받았으니까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각구와 을구를 보고 권리가 빠른 날짜별로 정리를 합니다. 말소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근저당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소멸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이 건처럼 지상권이 말소 기준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더라도 지상권은 살아있어서 나중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이 지상권 설정은 지상권 설정자가 말소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소멸되는 권리라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있어서 전입일자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말소 기준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전세금 등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이 건은 확정일자가 주택 말소 기준 일자와 같은 날이나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일자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말소 기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가 있거나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골치 아픈 물건은 아예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치권이나 선순위가 있거나 대항력이 있어 남들이 차를 꺼리는 경매에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매 초보들은 권리 분석 시 문제가 없는 물건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물건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경매에 입찰에 참가하면 됩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찾아보는 요령과 간단하고 기본적인 권리 분석도 같이 해봤습니다. 경매라는 게 물건을 인도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권리 분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부동산 사기 당할 일이 없고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유치님들께서도 이제는 경매 대상을 마음 먹은 대로 검색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원 홈페이지의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고 공공기관에서 압류한 물건이나 불용품 등의 처분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옹비디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